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나르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표님도 오늘 더 많이 좀 웃고 계시네요. 아, 예, 뭐 기분 좋죠. 피곤도 싹 가시는 그런 느낌이죠. 그럼요. 예,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화면을 보게 되는 그런 깜짝 일이죠. 놀라고. 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데이터 하나씩 보면서 네. 월가의 소식 전해 들어볼까요? 네, 뭐 데이터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이 많죠. 위 상단 쪽에 그쵸. 주시장이 특히 이제 S&P하고 나스닥이 이 정도 올라주면은 뭐 매일 올라주면 고마울 정도로 많은 이제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반면에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삼고 현상, 그렇죠? 네. 크게 완화되고 있다. 여태까지 시장은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한 업종별로 잠깐 한번 보면요. 빅테크는 일단 모두 급등을 했다. 그쵸. 그렇죠? 예,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다 뭐 예상만큼 올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가 좀 세게 올라졌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가 좀 나중에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시장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면은 사실 금융주들이 지금 손실폭이 크거든요. 자산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융주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6% 정도 올랐고요. 골드만삭스가 4% 오를 정도면 뭐 금융주는 아주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들도 지금 뭐 테슬라가 호재가 몇 개 있으니까요. 6% 이상 올라줬고 동반으로 해서 뭐 리비안 4%, 루시드도 4% 정도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좀 낮아질 거로 예상되면은 사실 소비 확대가 좀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둔 소비재주들 특히 이제 홈디포가 한 6% 올랐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6%가 올랐고요. 에어비앤비라든지 타겟이라든지 메이시스는 9%까지 올랐어요. 와.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친환경 에너지주들은 거의 폭등 수준이다. 맞아요. 예. 뭐 예를 들면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40%가 하루 만에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거 어떻게 뭐 다 망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 21% 올랐어요. 엄청 많이 네, 올랐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친환경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때문에 그쵸. 금리 부담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업종에 이제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뭐 블룸 에너지도 한 17%. 퓨어셀도 17%, 썬파워가 한 17%.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쪽 친환경 에너지 쪽은 한 두 자릿수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10월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니고 네. 물가 지표가 어떻게 이제 발표가 네. 됐는지 데이터 네네. 한번 볼까요? 네네. 다들 안도를 했죠. 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CPI가 이제 9월 달에 3.7%였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3.2%로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 구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가죠. 아. 예, 유가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죠. 네. 가솔린 가격이 한 5%가 작년 9월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이제 CPI 이제 하락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한 그런 CPI 같은 경우도 한 지난달 9월에 4.1%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4.1%가 되지 않겠나 전망치를 봤는데 4.0%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2019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휘발유 값을 제외하니까 그는 CPI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좀 인상된 부분이 그래도 한 4%까지 끌어올리는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나왔으면은 지금 뭐 여기 차트에도 보시다시피 차트가 시원해요. 그냥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이제 내려갈 것 같은 딱 느낌.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지금 딱 시장에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동안 금리 때문에 억눌렸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보는 입장하고 이제 시장 입장이 조금 더 이제 시장 입장 쪽에 좀 더 손이 좀 들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12월 달에도 지금 이제 연준이 있고요. 내년 1월 달까지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 연속적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12월 13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9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웬만하면 동결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는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네. UBS에서 찬물을 네. 좀 끼웠네요. 네. 네.
사실 이게 찬물인지 좋은 물인지는 따뜻한 물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미국 침체 전망하는 건 찬물 아니에요? 예, 침체 전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된 게 그 사실 그 밑에 내용이 더 중요했는데 침체가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75bp를 내릴 거다. 275bp면 몇 번을 뭐 어떻게 내야 돼요? 반을 내리는 거죠. 지금 550bp니까. 너무 좀 과도한 기대 아닙니까? 과도한데 이게 맞나? 근데 그 배경이 경기 침체 때문이다. 경기 침체 때문이다. 그리고 2025년에는 1.25%까지 하락시킬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어요. 여기 이제 치프 그 CIO가 이제 말씀을 좀 하셨고요. 또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다른 것보다 이제 경기 이제 침체 부분을 일단 IMF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미국의 성장률 한 1.8%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성장률대로라면 이제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2024년을 IM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1.0%로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태까지 고금리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계속 올 거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네.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갭이 거의 한 300bp 이상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사실 실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예,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UBS에서 보는 것은 이 부분이 한 2분기쯤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 2분기 내에서 최대로 한 150bp를 내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하반기에 나머지를 내릴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인데 과연 이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도 이제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경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지금 IMF는 한 1%를 봤잖아요. 모건 스탠리가 1.4%까지 떨어질 거다. 성장률이. 이 정도면은 실업률이 한 4.3%까지 오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실업률까지.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2025년 말까지 모건 스탠리는 내년이 말고 2025년 말까지 2.5%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내년에 경기 침체를 특히 이제 2분기에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때쯤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거보다는 사실 골디락스를 보는 쪽이 더 많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양쪽을 다 보긴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를 보는 쪽에서는 금리를 충분히 내려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골디락스 쪽을 보는 쪽에서는 아마 늦어도 빨라야 뭐 내년 한 3분기, 4분기쯤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네. 과거에 재작년이었죠. 네네.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두고 네.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일시적이야 네. 라고 이야기해서 이 우리가 그쵸? 그동안의 고통을 네. 쫙 야기시킨 거잖아요. 2022년에 그 엄청 지금 힘든 시간을 보냈죠. 물가에 대해서 네. 굉장한 자신감, 물가가 아니고 경기에 대해서 네.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네. 스트롱하다라고 네, 하면서 맞습니다. 과연 그러면 내년 또 이 스트롱에 대한 단어를 다시 주워 담아야 되게 될지 네. 좀 걱정되긴 하네요. 스트롱보다는 저는 그냥 골디락스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지표가 뭐 3분기에 4.8%가 나왔다는 게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네. 사실 이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 전반적인 이제 GDP 구조가 소비가 사실은 이제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쪽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투자? 예,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미국이 FDI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 세계에서 1위를 지금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해? 그게 아니라 지금 네. 뭐 우리나라부터 딱 보시면 삼성전자 벌써 반도체 공장 지으러 갔죠. 짓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공장 짓고 있어요. 리쇼어링 정책으로 그렇죠. 인하여 네. 투자가 네. 늘어났다. 맞습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일본, 대만 기업들이 다 지금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런 투자에 대한 수요가 엄청 급등을 하면서 사실 GDP 성장률을 끌어올렸거든요. 네. 근데 뭐 UBS나 이런 은행에서 이제 보는 관점은 사실 이게 뭐 벌써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올해 다 많이 반영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소비가 끌고 가야 되는데 소비가 진짜 이 전반적인 수요가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겠냐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거는 것 같아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뭐 미국은 또 뭐 계획이 다 있겠죠. 네. 소비를 또 끌어올리는데. 그때 가봐야 돼요. 네. 자, 이어서는 뭐 항상 얘기는 나오지만 정부의 셧다운 얘기, 미국 네, 네. 정부 이게 네. 기한이 17일이었나요? 17일이죠. 네. 어제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이제 국회에 이제 상정을 했어요. 존슨 이제 하원 의장이요. 상정을 했는데 오늘 이제 밤에 이제 투표가 결정될 거고요. 그다음에 17일까지 이제 기한인데 지금 조금 불안불안해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공화당 강경파 분들이 있어요. 케빈 메카시를 비롯한 5명이 이번 정부 예산안을 반대한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예산안이 사실 지난번 예산안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안 됐다. 삭감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워낙 정부 지출안이 많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 이게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반발 중이고요. 하원 의석을 보면 지금 435석 중에 공화당이 221석이고요. 민주당이 206석이에요. 그리고 공석이 5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5개가 이탈하면 사실 민주당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도와줄까? 그래서 이미 존슨 하원 의장이 민주당 쪽한테 좀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지금요.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 강경파들이 조금 지금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건 아마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라 이건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또 여기서 숏다운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지난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있죠. 여파랑 이제 결합이 된다면은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한다든지 밑달러 상승 가능성이 다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의 어떤 이 좋은 분위기가 다시 또 반전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약간 불안감은 일단 밑변에 깔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요. 자, 이어서는 밤사이 실적 발표한 기업 가운데 이제 우리가 소비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홈디포 실적 네. 이야기 좀 네.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예상치는 분명히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377억이 나왔어요. 네. 시장 전망치는 376억이었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괜찮다. 대신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한 2.99%는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감안해야 되고요. 네. EPS 같은 경우에도 한 3.77달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제는 3.81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EPS는 괜찮다. 그래도 이 EPS 수준은 작년 분기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떨어진 수준입니다. 그래서 홈디포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 건설 자재 쪽이에요. 네.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직접 사다가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건설 자재 쪽인데 코로나가 끝나고 사실은 좀 많이 건설 쪽 특히 이제 개인들이 이제 집에서 자기들 인테리어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수요가. 그렇다고 하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선방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쇼핑 시즌에 홈디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전제품도 같이 팔거든요. 네. 안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는 다 팔기 때문에 아마 좀 매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오늘 한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한 305달러까지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홈디포가 나오면서 사실 내일은 이제 월마트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매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여러 가지 정제 지표와 체크 포인트 볼 텐데 다들 이제 CPI 잘 나왔는데 PPI가 찬물 끼얹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네. 좀 하더라고요. 일단 PPI도 전망치는 괜찮습니다. 네. 예측은 이제 3.3%하고 근원 PPI는 4.1%인데 9월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PI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오늘 그 임시 투표 이제 하원에서 이제 그게 더 이제 관심을 지금 끄는 상황이고요. 뭐 뉴욕 제조업 지수도 예측치는 괜찮게 나옵니다. 10월 달에 아마 마이너스 4.6 나왔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마이너스 한 2.6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전반적으로 오늘 나올 그 PPI라든지 뭐 뉴욕주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좀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에이펙 정상회담에선 지금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과연 어떠한 걸 쏟아낼 수 있을지 내일 모레거든요. 일단 뭐 네. 중국에서 네. 그거 펜타닐, 네, 뭐 펜타닐. 수출이나 뭐 제조 관련해서 맞습니다. 좀 네. 이렇게 움직이겠다. 네, 우리가 좀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언론들도 하나씩 이제 그걸 이제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갖고 이제 오늘은 어제하고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CEO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마 미국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동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의 공세가
아주 강합니다. 벌써 가자지구의 의사당까지 지금 장악을 했다. 근데 뉴스를 네. 제가 안 보는 건지 아니면 좀 네. 헤드라인에 많이 장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사실 많이 밀렸죠. 수면 아래로 좀 네. 내려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관심에서 사라졌을 정도예요. 너무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또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휴전을 제안했다. 네.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고요. 그래도 유가는 좀 견고하게 한 $80 선을 유지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는 이제 시스코하고 네. 타겟 이렇게 제 월마트 아니라 타겟 시스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스코하고 타겟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레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